이제 이렇게 충치를 제거하면서 뜻밖의 많이 발견한 것은 미처 제거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던 충치였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라면 레진으로 때운 뒤에 생기는 충치는 주로 레진과 치아 사이의 경계부나 레진이 깨지고 갈라진 부분 주변에 있어야 하는데요. 레진을 제거하다 보면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의외로 충치가 심한 경우를 자주 보거든요. 이건 예전에 치료할 때 충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서서히 커진 것입니다. 치과 치료는 대부분 치료한 흔적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에 치료했던 치과 의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덜렁거리거나 건성으로 치료한 경우라면 충치가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겠죠. 하지만 꼼꼼히 정성스럽게 치료한 것 같은데도 미처 제거하지 못해 남아있던 충치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깊게 퍼진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렸을 때 치료한 경우에는 더 흔하고 심했습니다. 왜 꼼꼼히 치료한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흔한지 한동안 의문이었는데요. 오래된 레진에서 생긴 충치를 계속 치료하다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레진으로 치료할 땐 썩은 부분만 제거하면 되는데요. 이 치료 방식이 약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치가 동그라미, 네모, 세모 모양으로 커지면 모양이 단순하니까 충치를 제거하기가 쉽고 편할 겁니다. 하지만 충치는 오래될수록 나무 뿌리처럼 여기저기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심해지면 개미집처럼 여기서 커지고 저기서 커지고 그럽니다. 충치 치료를 주로 레진으로 할 때에는 썩은 부분만 제거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충치를 제거하는 순서는 심하게 썩은 부분을 먼저 제거하면서 주변에 남아있는 충치를 추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썩은 부분을 제거하고 생긴 구멍의 안쪽 면을 관찰하면서 남아있는 충치를 추가로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비유하면 가장 굵은 줄기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줄기에 붙은 굵은 가지를 제거하고 가지에 붙어 있던 작은 가지를 제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충치는 오래될수록 바깥보다 안쪽에 더 많이 썩게 되는데요. 치아 껍질은 단단하고 안쪽이 무르기 때문에 무른 안쪽이 충치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서 그렇습니다. 입구가 좁고 안이 넓으니까 눈으로 안에 남아있는 충치를 놓치기 쉬운데요. 직접 보기도 어렵고 그걸로 반사시켜 보려면 구석구석 잘 살펴야 하는데 좁고 어둡고 습해서 거울에 습기가 끼는 상황에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확대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확대경을 사용하는 치과 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 충치를 남겨도 모르는 겁니다. 최대한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치아를 깎다 보면 이렇게 충치를 완전히 제거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결국 치료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어서 치과 의사의 체력에 부담을 주게 되죠. 게다가 충치를 제거하면 할수록 구멍이 더 커지게 되니 충치를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우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레진은 한 번에 구멍 안을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조금씩 나누어서 붙여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레진은 때우는 범위가 클수록 치료비가 올라갑니다. 보통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비를 정하기 때문에 생각 외로 충치가 클 때 이를 필사적으로 찾아낼 동기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충치를 제거하고 때우려는 찰나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애매한 부위가 종종 보이곤 하는데요. 충치를 제거하는 만큼 치료할 게 많아지는데 이미 치료비가 정해졌다면 이 애매한 부위를 확인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대로 레진으로 덮어도 티도 안 나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충치가 조금 남아있어도 그동안 잘 쓰지 않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으로 반문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충치가 개미집처럼 생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조금 남아있는 충치를 제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끝에 커다랗게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손으로 더듬어 따라가다가 갑자기 벌집을 발견한 느낌입니다. 레진은 최대 단점이 딱딱하게 굳을 때 수축하는 성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얇은 비닐에다가 레진을 길게 바르고 자외선을 쏘아서 딱딱하게 굳히면 비닐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치아에 레진을 붙일 때 한 번에 많이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레진이 딱딱해지면서 쪼그라들어서 치아가 뒤틀리게 되거든요. 그럼 씹을 때 아프고 찬물, 더운 물에 예민해집니다. 충치가 심하면 충치를 제거한 다음에 생기는 구멍이 커지게 되고요. 때울 때 쓰는 레진이 많아지겠죠. 레진을 한 번에 많이 붙이면 안 되니까 조금씩 나누어 붙여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치과의사 입장에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죠. 치료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분들도 입을 오래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악물기나 이갈이 습관이 있는 분들은 턱 근육이 많이 굳어 있고 뻣뻣해서 입을 크게 오래 벌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뒤에 턱 근육이 많이 뭉쳐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씹을 때 치아가 아프거나 세게 씹기 불편하고 찬물이나 더운 물에 시큰거린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떼운 것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다시 치료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더욱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치료할수록 더 아파하셨고요. 턱 근육이 문제인지 몰라서 그랬죠. 환자 입장에서는 아픈 게 턱 근육이 아니라 치아라고 느끼기 때문에 충치 치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은 충치 치료와 턱관절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치료 시간이 짧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